정혜인, 팬미팅 속 설레는 순간과 감동적인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팬들 사로잡다. 배우 정혜인이 최근 팬미팅에서 보여준 반응과 인스타그램에 올린 음악 선택으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다양한 표정과 행동이 팬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었으며 최근 드라마 속 장면에 대한 반응이 화제가 되고 있다. 팬미팅 도중 정혜인이 특별히 주목받은 순간은 바로 그가 출연한 드라마 속 옥상 고백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였다. 정혜인의 팬들은 그의 다양한 표정을 보며 그가 해당 장면을 회상할 때 느꼈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 장면에서 그가 잠시 한숨을 쉬며 등장한 상대 배우 소민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팬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는 많은 이들이 소민과의 케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다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소민이 정혜인의 팬미팅에 여러 차례 등장한 것 같다는 농담 섞인 반응까지 나왔다. 특히 정혜인은 이 장면을 보며 미세한 감정 변화가 드러나는 표정들을 연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감정을 엿볼 수 있었다. 팬미팅 현장에 있던 관객들은 이러한 정혜인의 반응을 보며 뜨거운 호응을 보냈으며 인터넷 상에서는 이 장면의 클립이 빠르게 퍼지며 더욱 큰 화제를 모았다. 정혜인은 팬미팅 이후에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또 한 번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그가 평소 좋아하는 가수 라우브, 로브의 곡 네버 낫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 곡의 가사 중 우리의 추억을 담은 내 마음속 방이라는 구절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이전에 한 잡지 바자, 베저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과 연결되었다. 인터뷰에서 정혜인은 촬영이 끝났는데도 떠날 수가 없었다고 말하며 촬영 현장과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 발언은 팬들에게 정혜인이 맡은 캐릭터와 작품에 대한 그의 몰입도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팬들은 곡의 또 다른 가사인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부분이 정혜인과 그의 작품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팬들이 이전에 목격했던 촬영 비하인드 영상 속 정혜인의 순간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느끼게 했다. 라우브의 네버 낫 가사 중 내가 떠난 순간 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라는 구절은 팬들에게 정혜인의 드라마 속 대사인 1%는 너야 그리고 내가 열쇠야와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 장면은 정혜인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 순간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의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다. 정혜인의 이러한 섬세한 감정 표현과 음악 선택은 팬들에게 그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며 그가 단순히 연기자가 아닌 자신이 맡은 배역과 작품에 깊은 애정을 가진 아티스트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팬들은 그의 SNS 게시물과 팬미팅 속에서 드러난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 그가 맡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정혜인 본연의 모습에서도 진한 감동을 받았다. 팬들 사이에서는 정혜인이 선택한 음악이 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이 곡의 가사가 그의 팬들과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느끼기도 했다. 또한 정혜인이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계속해서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진심 어린 애정에 감동하는 이들도 많았다. 정혜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단순한 게시물이 아닌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창구로 여겨지며 팬들은 그의 게시물을 통해 그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는다. 특히 이번 팬미팅에서 보여준 정혜인의 반응과 그의 음악 선택이 팬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그가 얼마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정혜인은 팬미팅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에게 또 한 번 진정성 있는 모습을 선사했으며 그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작품에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송지은의 매형 결혼식 축사가 신부를 건강보조원처럼 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다. 전 시크릿 멤버 송지은과 유튜버 박이의 결혼식에서 송지은의 매형이 한 축사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이는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후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다. 송지은과 박이는 10월 9일 서울 강남의 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다수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전 아나운서 전현무가 사회를 맡았고 가수 백지영과 인순이가 축가를 불렀다. 결혼식 중 박이의 동생이 신혼부부를 위해 축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부터 송지은은 저의 영원한 올케 라고 시작하며 마이너스 10년 전 형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우리 가족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형을 만났을 때 형은 방문객들에게는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제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라고 감정을 담아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눈물을 흘릴 수 없었어요. 저는 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의 부모님을 둔 25세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회상했다. 그는 제가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항상 형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컸어요. 이때 저희 올케가 나타났습니다. 라며 송지은을 언급해 그녀를 눈물짓게 했다. 또한 그는 박이와 송지은과 관련된 일화를 공유했다. 얼마 전 형과 올케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형이 너무 무리한 나머지 예기치 않은 불쾌한 일이 생겼습니다. 형이 지은아,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라고 물었더니 올케는 차분하게 조금 나긴 하는데 괜찮아요. 먼저 휠체어에서 내릴게요. 필요한 경우 문제를 해결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는 눈물로 이어 이보다 더 안심이 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드디어 마음 놓고 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형에게 우리 올케의 든든한 손에 맡길게요. 잘 부탁해요. 라고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라고 전했다. 그는 누군가 장애란 무엇이냐 고 물었을 때 저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는 강한 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끈으로 형은 우리 올케를 가족으로 묶어주었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마워요. 그리고 형,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해요. 고맙고 사랑해요. 라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 영상이 박이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게시된 후 축사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일부는 축사가 불편했다고 주장하며 송지은의 가족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녀를 간병인이나 건강보조원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외부인이 이 문제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축사가 정말 불편했어요. 형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통해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감정이 흐트러졌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죠? 형의 고통과 신부의 미래 고난을 너무 노출했어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와 같은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는 형을 장애인 남편으로 신부를 평생 간호사로 그렸어요. 누군가가 연설을 미리 검토했다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라고 비판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신부가 웃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가요?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했는데 기분이 나쁘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지 왜 비난하나요? 송지은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들이 깊이 사랑하는 모습인데 왜 연설을 문제 삼는지 이상해요. 라며 축사를 옹호했다. 박이는 약 8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창작자로 2014년 건물에서 추락한 후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재활 후 휠체어를 사용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송지은은 2009년 걸그룹 시크릿으로 데뷔해 사랑은 무브와 마돈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2016년 그룹 해체 후 솔로 가수와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송지은의 매형 결혼식 축사 논란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송지은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축사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매형이 축사에서 송지은을 마치 건강보조원처럼 묘사한 부분이다. 이로 인해 논란이 커졌고 많은 네티즌들은 축사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결혼식은 두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이며 양가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이 함께 모여 가는 자리다. 결혼식에서의 연설이나 축사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축하하고 그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 매형의 축사는 가보다는 형과 가족의 힘든 과거와 현재 상황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축사가 신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었을 수 있다. 결혼식에서의 연설은 어떤 내용이 적절한가? 결혼식에서의 연설은 일반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랑이나 신부의 어려움을 겪은 과거를 언급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지금은 어떻게 극복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번 축사에서 매형은 신랑인 박위의 전신마비라는 무거운 주제를 강조하며 신부인 송지은을 건강보조원처럼 묘사한 점에서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다. 축사 내용 중 형이 휠체어에 앉아 운동 중 발생한 상황을 언급하며 송지은이 이를 차분하게 해결한 이야기는 분명 신부의 배려와 헌신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야기가 신부를 마치 간호사나 간병인처럼 그려지게 만들었고 결혼 생활을 희망적이고 행복하게 그리기보다는 무겁고 어려운 길로 그린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신부를 사랑하는 파트너보다는 신랑의 병간호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족의 어려움과 결혼 생활의 연관성. 박위의 가족은 분명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형의 사고와 전신마비는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송지은이 결혼을 결심한 것 자체가 큰 결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식 축사에서 이런 개인적이고 힘든 이야기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하는 자리이므로 그들의 행복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 가족의 어려움을 결혼식에서 언급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는 신부가 얼마나 강인하고 헌신적인 사람인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신부를 병간호나 보조의 역할로 축소하는 듯한 이야기는 신부의 인격과 결혼 생활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결혼식 축사에서 피해야 할 부분이다. 축사의 의도와 그 해석의 차이. 이번 사건에서 매형의 의도가 악의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아마도 형이 겪은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혼까지 이른 형과 신부의 사랑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송지은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가족으로서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매형의 축사가 지나치게 솔직하고 결혼식이라는 자리에서 언급하기엔 부적절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신랑이 운동 중에 겪은 문제나 그 상황에서 신부가 보인 대처 방식은 결혼식보다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결혼식에서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신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하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